안녕하십니까. 랜드프레스 민법 강의를 맡고 있는 양민 인사드리겠습니다. 30일에 시험을 치신 모든 수험생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함께 좋은 소식이 함께 있기를 응원하면서 간단하게 30일에 시험 출제 경향 그리고 정답 확인을 하고요. 이의 제기가 될 만한 문제 몇 개를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적인 출제 경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 보시게 되면 총 40문항 중에서요. 민법 총칙 10문항. 그 중에서 사례 문제가 3문제 출제가 되었었고요. 그 다음 물권법 문제가 14개요. 그 중에 사례 문제 4문항입니다. 이어서 계약법 보시면 10문항 중에 사례 문제 3개. 그리고 민특법에서 6개 문제 중에서 사례 문제 5개. 총 사례 문제가 15개로 구성되었습니다. 전반적인 난이도를 총평을 드리면요. 지난해보다는 조금 위로 올라왔고요. 조금 더 어려웠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사례 문제 수에서 보듯이 사례 문제 수가 많아졌어요. 15개를. 다 예상하셨던 것처럼 제가 늘 강조를 해왔던 바처럼 시험 문제를 확 끌어올리는 거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사례 문제 숫자를 늘릴 것이다라고 예측을 제가 한 바 있습니다. 사례 문제를 많이 늘렸고요. 그리고 시험 지문을 보시게 되면 난이도가 확 올라간 건 아니고요. 말을 조금씩 꽈내거나 변형해서 함정을 중간중간에 만들었다는 부분이 보여요. 너무 쉽게 정답을 찍으신 분들은 정답을 약간 놓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좀 보이고요. 전반적인 지문은 그동안 학습을 쭉 1년 동안 해오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이렇게 내가 득점 가능한 이런 분포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점이에요. 다만 염려스러운 부분은 지문의 중간중간에 함정이 조금씩 도사리고 있어서 짧은 시간 공부하신 분들이 이거를 득점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규적인 수준별 단계별 학습을 해오신 분이라면 무난하게 합격권에 가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쭉 해오신 분들, 단기 학습이 아니라 장기로 쭉 해오신 분들은 아주 까다롭거나 아주 힘들었던 문제가 몇 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총 전체적인 지문 분석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이요, 기출문제 지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총 기출문제가, 우리 문제가 40문항이잖아요. 40문항. 객관식이니까 오지선다. 그럼 총 지문이 200개죠. 200개 지문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객관식이니까. 그죠? 오지선다. 40문항 중에서 한 문항당 5개씩. 그래서 200개의 지문인데, 제가 지금 시험 끝나자마자 이 부분을 분석을 했어요. 과연 기출문제에서 재출제된 거는 몇 개이고, 신규로, 완전 신규로 나온 지문은 몇 개인지를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재미있는 결과가,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이 됐습니다. 보시면 총 200개 지문 중에서 신규 지문은 19개예요. 나머지는 약 180개죠. 180개 정도 지문은 기출문제의 재탕이었어요. 이 부분은 아주 시사하는 바가 높습니다. 신규 문제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되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새롭게 나타났던 문제는 한 3개 정도 되는데 그 문제는 어렵지도 않았어요. 단 어렵지 않은데 그 논점을 한꺼번에 이해해가지고 풀 수 있느냐, 이 부분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거죠. 단순 암기로 푸는 문제가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반적인 종합적인 사고를 묻는 문제가 신규형으로 3개가 나왔고요. 그리고 나머지 지문도 보시면 중요한 테마만 시험에 출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올해 경향이 신규 지문으로 출제된 게 총 19개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다 기존에 출제됐던 기출문제라는 점이에요. 신규 지문이 약 10%죠. 200개 중에 19개 정도니까 약 10%. 그리고 전반적인 논점이 어떤 특정 중요한 논점만 정답으로 물어보지 않고 테마 전반을 다 물어보는 문제가 압도적이에요. 이 부분에서는 A라고 하는 테마가 정말 중요해요. 근데 그 A라고 하는 테마만 공략을 한 게 아니라 전반적인 지문을 다 물어본다는 거죠. 종합적으로. 그래서 찍기로 공부하셨던 분들, 단기간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득점이
많이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아무쪼록 긴 여정의 마지막을 오늘 맞이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많은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하나씩 정답 체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형 4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풀고 있는 문제는 A형이고요. 옆에다가 B형 문제도 계속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형 보시면 41번 보실까요? 민법 총칙 문제. 법률 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법률 행위 효력이죠. 그죠? 자, 1번 무효행위 전환 규정은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도 적용됩니다. 이건 많이 공부했던 판례죠. 무효행위 전환 규정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도 쓰이더라. 두 번째,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적용 안 돼요. 그죠? 경매하고 증여에는. 이것도 많이 준비된 기출문제고. 세 번째,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로 근저당을 설정하는 행위, 허위로 근저당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라는 거죠.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다. 이 부분이 틀렸죠. 반사회적 행위 아닙니다. 정답 3번 되겠습니다. 4번은요. 표시되거나 알려진 동기죠.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 이를 동기의 불법이라고 했고요. 이거 무효이고요. 그 다음 소송에서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는 약정. 과도한 거죠. 이거 무효다.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다. 정답 3번 가볍게 체킹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신규 지문은 없습니다. 다 기출문제 지문. 두 번째 지문은 42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2번도요. 우리가 많이 예상 문제로 꼽았던 논점입니다.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죠. 허위 표시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해당되는 자, 해당되지 않는 자, 이거 두 개를 준비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제3자에 해당되는 자는 허위 표시의 외형이죠. 외형을 믿고 실질적으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이를 제3자라고 우리가 불렀고요. 보시면 가장채권, 허위채권이죠. 허위채권을 가압류한 사람, 외형을 믿고 가압류했죠. 제3자에 해당되고요. 두 번째, 가장전세권, 가라전세죠. 가라전세권에 저당 잡은 사람, 이 전세권을 믿고 저당을 잡았으니 외형을 믿고 실제 거래한 사람, 제3자에 포함돼요. 근데 세 번째 보시면 채권을 뭐한 경우요? 가장양도. 채권을 가장양도해서 변제하기 전에 채무자는 새로운 이해관계로 발생된 사람이 아니죠. 변제 전에 있었던 사람이지 허위 표시라는 외형이죠. 외형을 토대로 실질적인 새로 거래를 맺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 채무자가 있고요. 여기 채권자가 있고요. 내가 받을 돈이 1억 있어요. 이 채권을 뭐한 경우 B가 C에게 가장양도했다. 둘이 가장양도했다. 빼돌렸다. 채권을 가장양도해서 빼돌렸어요. 빼돌렸을 때의 채무자, 이 사람은 이 가장행위요. 가장행위를 기초로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이 가장채권이죠. 가장채권을 빼돌렸을 때 이 빼돌린 걸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 이 사람이 제3자에 포함되는 거지, 그 변제 전에 채무자, 이 채무자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토대로 거래를 한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정답 3번 이렇게 체킹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도 지난해 시험에 나왔고요. 다섯 번째도 예전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타 시험에.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3번 마킹하고요. 5번만 신규 질문으로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5번하고 3번이죠. 여기 두 개가 신규 질문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정답 3번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43번 보실게요. 차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박스 문제죠. 박스 문제가 좀 많이 나왔어요. 자, 보실까요?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차고를 이유로 매수인의 취소권은 배제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는 제가 특강에서도 여러 번 강조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간평사 시험에, 그 다음에 주간 주택관리사 시험에 계속 타켓으로 문제가 됐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하고 차고하고 경합에 있어서 종전에 우리 학설은 담보 책임만 우선 적용된다 이렇게 보았어요. 근데 최근의 판례는 담보 책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요. 담보 책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차고로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죠. 기억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판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담보 책임하고 뭐하고요? 차고가 뭐 할 때요? 차고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담보 책임하고 차고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우리 대법원은 담보 책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담보 책임 성립 여부와 뭐 없이요? 관계없이 착오로 뭐 할 수 있다 이거? 취소할 수 있다. 종전에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담보 책임만 적용됐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대법원이 담보 책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든 말든 뭐로?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1번 기억은 담보 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매수인의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습니다.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있다. 말을 조금씩 이렇게 꽈놨어요. 흔들어 놨어요. 이쪽이 판례 원문이라면 이게 판례 원문이라면 지문을 살짝 꽈놨죠. 기억 동그라미 하시고요. 두 번째요. 이것도 예상된 지문. 판례 특강으로 아니면 우리가 쪽집게 백선이나 아니면 급소 지문 특강으로 여러 번 제가 강조를 했었어요. 그대로죠. 변호사 시험에 나온 그대로 지문. 100% 똑같습니다. 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져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뭐한 경우? 취소한 경우. 경과실이면 취소할 수 있죠. 그때 상대방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상대방이. 왜냐? 착오로 취소한 거는 불법행위가 아니니까요. 니은 X죠. 디귿 보실까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죠. 이렇게 알고 이용했을 때 착오를 알고 이용하면 제가 뭐라고 했냐면 머릿속에 이거 나쁜 시기라고 그랬어요. 나쁜 시기. 그럼 표의자의 착오가 뭐가 있어도 중대한 과실이라도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타켓. 알고 이용하면 중과실이 발생해도 취소됩니다라는 거 꼭 데려가시라고 그랬어요. 예상 지문 그대로 리얼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했어요. 해제 후에도 취소할 수 있다죠. 있다. 따라서 옳은 것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기억과 디귿이죠. 기억과 디귿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정답 2번. 2번 마킹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상된 논점 안에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 44번 문제 보실까요? 44번 문제. 갑은 자신의 X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을에게 수여했고 을은 대리인, 그러니까 을은 임의대리죠. 대리권 수여했다고 그랬으니까 임의대리. 을은 갑을 대리해서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1항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된 경우 매도인의 경솔 무경험 및 궁박 상태 여부. 여기서 살짝 함정은 이거죠. 경솔 무경험뿐만 아니라 뭐까지요? 궁박까지 들어갔죠. 궁박. 경솔 그리고 무경험은요. 경솔 무경험은 누가 기준? 경무대라고 이렇게 우리가 암기했어요. 경무대. 대리인이다. 대리인.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이죠. 그런데 궁박은 본인 필. 그래서 이 궁박 때문에 여기가 틀렸습니다. 이미 충분히 예상된 기출문제. 두 번째, 을은 무슨 대리? 임의대리인. 갑이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그랬으니까 임의대리죠. 임의대리는 갑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복대리 선임할 수 있나요? 없죠. 임의대리는 본인의 승낙 내지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복대리 선임할 수 있어요. 2번도 X. 이게 법정대리라면, 우리 법정대리라면 이 지문은 맞죠. 근데 임의대리이기 때문에 이 지문은 X. 이것도 준비된 논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실까요? 을이 병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뭐하고요? 지급받고. 대리인이죠.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대금 전부를 받았어요. 아직 갑에게 뭐하지 않았다? 전달하지 않았다. 돈은 받았는데 갑에게 전달을 하지 않았다 이거죠. 이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의 대금 지급 의무는 대리인에게 전달이 되어버렸죠. 그러면 채무 의무는 소멸하는 거죠. 변제로 소멸하게 됩니다. 네 번째 보시면 을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해제권이요. 해제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특별 수권이 없는 한 해제권은 포함되지 않죠. 이 부분도 준비된 카드고요. 을이 미성년자인 경우 갑은 을이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계약 취소해줘요? 안 해줘요. 본인이 미성년자에게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 불이익도 감수해야 되죠. 우리가 취소할 수 없습니다. 보시면
3번 정답. 예. 다 준비된 논점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답 3번 이렇게 마킹하실게요. 그 다음 이 B형은 지금 A형 44번은 B형의 45번하고 똑같습니다. A형 44번이죠. 이거는 B형의 몇 번하고 똑같냐면 45번입니다. 45번과 동일합니다. 이거 유념하실게요. 책형에 따라 살짝 달라져 있습니다. 이어서 45번 문제 만나보실게요. 45번은 대리에 관한 문제죠. 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 원인된 법률 관계가 종료하기 전에 본인은 수권에 의해 철회할 수 있죠. 수권에 의해 철회하면 대리권 소멸됩니다. 수권에 의해 철회라는 거 기억하실게요. 두 번째,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의 경우 기본 대리권이 표현 대리의 경우와 동종 내지 유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종이거나 유사할 필요 없죠. 그죠? 동종이어야 된다 아닙니다. 종류가 달라도 돼요. 2번 맞고요. 3번. 복대리는 대리인이 자기 명의로 선임함으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틀렸죠? 누구 대리인? 본인 대리다. 그 다음에 4번은요. 공동 대리가 아니라 각자 대리. 이 정도 확인하겠습니다. 정답 2번에서 충분히 득점 가능하시겠습니다. 45번 정답 2번. 45번은 B형 44번입니다. B형에서 몇 번이냐면 44번에 해당돼요. 여기 45번은 B형의 44번하고 똑같다. 자, 4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권대리인 을이 갑을 대리해서 갑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설문을 이렇게 보시면 갑의 부동산을 을이 무권대리죠. 무권대리인 을이 누구한테요? 병에게 매매 계약을 했다. 이런 설문입니다. 을이 무권대리이고 갑이 본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시스템에서 공부를 했어요. 본인은 추인을 하거나 추인 거절할 수 있고요. 상대방은 철회 내지는 최고로 할 수 있다. 이때 을이 본인이 추인을 하지 않으면 을이 무과실 책임진다. 여기까지 우리가 준비됐었죠. 자, 그러면 설문에 집어넣어 볼까요? 을이 갑을 단독 상속한 경우 여기 죽어버렸어요. 죽어서 을이 단독 상속을 하면 본인 갑의 지위에서 추인을 뭐 하는 거? 거절하는 거. 을이 이 매매 계약을 해놓고 이걸 무효로 뒤집는 거죠. 무효로 뒤집는 게 바로 추인 거절이죠. 추인을 거절하는 거는 신의 측에 반한다. 동그라미 그죠? 신의 측에 반한다. 기억 오죠. 두 번째 질문. 병이 상당 기간을 정해서 갑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갑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뭘로 본다? 추인 거절로 본다. 거절에 동그라미 맞죠? 131조 조문 그대로. 준비된 논점 그대로 디귿이요. 병이 갑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계약 이행 청구 소송에서 병이 을의 유권대리를요. 뭐를 주장했냐면 유권대리라고 주장을 했죠. 그때 그 주장 속에는 무슨 주장이에요? 표현대리 주장은요. 표현대리 주장은 포함됐다? 포함되지 않더라. 왜냐? 표현대리는 족보가 무권대리이기 때문에.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디귿 우리 표현대리에서 많이 준비했던 논점이죠. 니을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갑이 뭐를 이유로? 무권 대리를 이유로 무슨 대리죠? 무권 대리를 이유로 그 등기 말소를요. 갑이 이 등기 말소를 하려고 그래. 이렇게 말소를. 무효니까 이거 무효니까 뭐 해달라고요? 말소를요. 말소를 청구할 때 병이에요. 병이 을의 대리권의 존재. 을의 대리권의 존재를 병이 입증하느냐? 그게 아니라 갑이 이 등기를 뭐 하려면 말소하려면 이 을이 무슨 대리라고요? 무권 대리임을. 갑이 무권 대리임을 증명해야 된다. 갑이. 병이요. 병이 유권 대리. 병이 유권 대리라는 걸 입증하는 게 아니라 누가? 갑이. 이 등기 말소를 주장하는 누구 쪽에서? 갑 쪽에서 무권 대리. 얘가 대리권 없다는 거. 을이 대리권 없다는 걸 누가요? 갑이 입증해야 된다. 병이 대리권의 존재를 입증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1번 마킹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 47번 문제 만나보실까요? 47번은 조건과 기한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법률이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항
조건부 법률행위.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에요. 불능은 마이너스, 정지 조건은 플러스, 법률행위는 무효. 맞죠? 조건부 법률행위 기성 조건이요. 기성 조건은 플러스요. 해제 조건 마이너스. 그러면 법률행위는 무효. 그 다음 세 번째 보면 법률행위에 뭐가요? 조건이요. 법률행위에 뭐가 붙어있다? 조건이 붙어있다는 사실. 조건이 붙어있다는 사실은 그 조건의 존재를 뭐하는 사람? 주장하는 자가. 어떤 조건이냐? 그걸 네가 입증을 해라.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네 번째 지금 보시면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지조건부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여기 틀렸죠?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유 없으면 뭘요? 형성권부. 형성권부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정답 4번 마킹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4번. 47번은요. A형, B형 동일한 것 같습니다. A형, B형 동일 문제. 다음 48번 문제 만나실까요?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 앞에 여기를 잘 따져보시면 법률행위 중에서 뭐가요? 추인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죠. 추인을 할 수 있는 것. 거꾸로 뒤집으면 추인을 할 수 없는 것. 추인을 할 수 없는 건 뭐가 있을까요? 절대적 무효. 추인할 수 없죠.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닌 것. 아닌 것은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인가요?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닌 것. 다른 말로 뒤집으면 추인할 수 없는 걸 말하죠. 추인할 수 없는 것. 다시 말하면 절대적 무효에 속하는 걸 골라내시면 간단하겠습니다. 첫 번째, 허위 표시에 의한 부동산 매매 계약. 허위 표시는 무효죠. 무효인데 상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추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강박으로 체결한 교환 계약. 이건 뭐예요? 추인할 수 있어요. 추인을 하면 취소할 수 있었던 법률행위는 확정 유효로 바뀌죠. 추인할 수 있죠. 사기나 강박으로 한 교환 계약은 뭐가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어요. 그 추인의 뜻은 취소권의 포기다.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 무권 대리인 본인을 대리해서 상대방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무권 대리니까 본인이 뭐 할 수 있죠? 추인할 수 있죠. 네 번째는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 이거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을 한 거죠. 미성년자가. 이거 추인해도 되죠. 5번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허가 구역 내의 토지거래 허가 계약. 이거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죠. 무효기 때문에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기 때문에 추인을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다음 49번 설문 보시겠습니다. 49번은요. 취소 원인이 있는 법률행위요. 법률행위 중에서 무슨 원인? 취소 원인. 취소 원인이 있는 법률행위는 무엇이 있느냐 볼까요? 취소 원인. 상대방의 사기로 체결하는 계약. 이거는 취소 사유죠. 1번은 불공정한 법률이 무효고요. 이거 불법 주권이 붙은 것도 무효. 이것도 무효. 5번도 무효죠. 그런데 뭐만? 4번만 취소 사유 맞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 다음 5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을의 모친으로서 X토지의 소유자입니다. 권한 없는 을이, 자, 여기서 포인트를 줬어요. 포인트를 이렇게. 권한 없는 을이. 올해 처음 나온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죠. 50번이. 민법 총칙 중에서 올해 처음으로 등장한 거 이거예요. 나 처음이에요. 신규 문제죠. 완전 신규. 권한 없는 을이 병은행과 뭐해서요? 공모해서 대출계약서 그리고 X토지에 대한 근저당 설정 계약서를 간명의로 뭐 한 다음? 위조한 다음 이렇게 위조라고 적어줬네요. 위조라고. 그죠? 위조라고. 그럼 설문해 보시면 누가 모친이냐면 갑이 모친이죠. 갑 나오고 그 다음에 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을하고 누구 하고요? 은행하고. 은행하고 뭐 해서? 공모를 했어요. 둘이 공모를 해서. X토지는 이 사람의 소유죠. X토지는 갑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의 소유자. 근데 을과 병이 뭐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하고 작당 공모를 해서 근저당 설정 계약서를 위조를 했다. 위조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줬어요. 위조했어요. 계약서 위조했어요. 다음 X토지의 병 앞으로 뭐를요? 근저당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요. 근저당을 걸었어요. 근저당을. 대출받은 거죠. 대출받은 걸로 만들었어요. 서류를 뭐해서? 위조해서. 위조를 한 다음 근저당을 병은행 앞으로 걸었어요.
그리고 1억이요. 1억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누가요? 권한 있는 애가 없는 애가. 권한 없는 을이. 권한 없는 을이 병과 공매에서 누구 땅을? 갑 땅을. 갑 땅에다가 병은행 앞으로 근저당을. 근저당을 이렇게 걸었다. 근저당을.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항. 갑과 병 사이의 대출 계약은 유효, 무효? 무효. 왜요? 을은 권한 없이요. 권한 없이 했어요. 무효. 두 번째, 병명의 근저당은요. 이 근저당 설정 등기는 유효, 무효? 무효. 갑은 위임을 한 적 없어요. 서류 위조해서 근저당이 설정됐으니까, 위조를 통해서 근저당이 설정됐으니까 이 등기는 무효. 원인 없는 무효. 세 번째, 갑은 병에게 소유권에 기해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갑이 진정한 소유자죠. 소유권에 기해서 이 등기를 말소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번째, 갑이 을의 처분의 의를 뭐하면? 추인하면. 우리 처분의 의를 추인하면 권한 없는 자가 이렇게 권한 없는 자가 근저당 설정했죠. 처분의 의 했죠. 이 처분의 의는 유효, 무효? 무효죠. 권한 없는 자의 처분의 의는 무효입니다. 을이 권한 없이 처분의 의 하면 유효, 무효? 무효. 근데 그 처분의 의를 뭐하면?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의 의인이 아니면 소급에서 유효냐. 우리는 공부를 했죠. 권한 없는 자의 처분의 의를 뭐하면? 본인이 추인하면 그때부터가 아니라 언제부터? 처음부터 소급한다. 무권 대리를 준용한다고 그랬죠. 무권 대리를 준용하니까 언제로? 처음부터 소급한다. 소급에서 효력이 생기지요. 그래서 그때부터라는 이 부분이 틀린 질문. 그래서 정답은 4번 마킹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민법 총칙 문제가 되겠습니다. 총칙 10문항 중에서 새로운 유형은 50번 문항 이거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1번 만나보실까요? 51번부터는 물권법이죠. 51번. 법률에 의해 이해하지 않은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기도 준비된 논점입니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등기해야 돼요.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그죠? 두 번째, 이행 판결에 의한 물권 변동의 시기는 이행 판결이죠. 포인트는 판결 확정시인가요? 등기한 때인가요? 등기한 때죠. 여기 틀렸습니다. 반면에 이게 이행 판결이 아니라 형성 판결이면 판결 확정시가 맞죠. 근데 앞부분에 이행 판결이라고 앞부분에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판결 확정시가 아니라 뭐한 때죠? 등기한 때죠. 그래서 2번 정답 마킹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상속은 등기 없어도 되고요. 경매는 매각 등이 완납시고요. 건물 신축은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정답 2번. 비교적 쉬운 논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1번은 B형의 42번하고 똑같습니다. 이 문제는 B형의 몇 번이냐면 42번과 동일해요. 다음 52번 문항 만나보시겠습니다. 52번은 중간생략등기 문제죠. X토지는 갑, 을, 병으로 순참해도 되고 3자 간의 중간생략등기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됐다라고 앞에 설문에 못을 박아줬죠. 그러면 등기를 어떻게 해요? 순차적으로 이전하는 게 아니라 직접 이전 등기할 수 있습니다. 병은 갑에게 직접 소유권 등기할 수 있죠. 합의가 됐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을이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하더라? 소멸하지 않더라. 등기를 직접 주기로 합의했어도 계약자는 갑과 을이기 때문에 을이 가지고 있는 무슨 권리요? 등기 청구권. 이 등기 청구권은 없어지지 않는다. 반대로 갑은 을과 매매를 했기 때문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매매 대금이죠. 매매 대금 채권. 갑의 매매 대금 채권도 소멸하지 않더라. 얘네들이 당사자니까. 그래서 3번 보시면 갑의 을에 대한 매매 대금 채권 행사는 제한받지 않아요. 같은 맥락. 네 번째, 만약에 X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소재한다면 병은 직접 갑에게 허가 신청 절차 협력을 구할 수 있느냐? 판례는 부정하죠. 허가구역 내에서는 중간생략 등기가 무효기 때문에 이 각 매매 계약 이것도 무효 이것도 무효다. 그래서 병이 갑에게 허가 절차 협력해달라 청구할 권리가 애초부터 생기지 않는다. 5번 만약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없다면 여기 밑줄 보시면 병은 갑에 뭐를요? 동의나 승낙 없이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받아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느냐? 없죠. 갑에 뭐가 없기 때문에? 승낙이 없기 때문에. 여기도 우리 예상한 논점 그대로 나왔어요. 갑에 뭐가 없다면? 승낙이 없다면 이 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할 때 갑의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승낙이 없다면 병이 직접 등기를 못 가져가죠. 반대로 우리가 준비한 거는 취득시효죠. 취득시효일 때는 갑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준비가 됐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5번 마킹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52번은 B형 51번입니다. B형 51번. A형은 52번이고요. B형에서는 51번 문항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53번 문제 만나시겠습니다. 53번은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문제 보실까요? 옳은 것은 1항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대상이다? 아니다. 그죠? 소멸시효 안 걸리죠. 두 번째,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신축된 미등기 건물.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신축된 미등기 건물.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신축했다.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럼 갑이 철거 청구할 수 있죠? 이때 이 건물을 뭐 한 사람? 매수해서 대금을 지급하고 점유하는 자. 이 건물을 샀다 병이. 등기하고요, 미등기로. 미등기로 병이 매수했죠. 이때 병은 미등기로 매수한 사람이지만 건물에 대한 처분권한은 병에게 있다. 구로 토지 소유자 갑은 누구한테요? 병에게 철거 청구할 수 있더라. 예, 우리가 판례로 열심히 연습을 했던 논점입니다. 그래서 2번 정답 마킹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3번은요. 정답 2번이고요. A형, B형, 책형 동일합니다. 그 다음 54번 문항 보실게요. 54번 A형 53번이고 B형은 5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54번) 문제이고요. B형에서는 몇 번이냐면 55번입니다. B형 55번, A형 54번. 자, 점유자 회복자 관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도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점유자 회복자 관계에서 풀어야 될 거는 이 부분이라고 했어요. 점유자가 회복자하고 분쟁이 생겼을 때 세 가지 논점이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가 과실 문제, 두 번째는 멸실 문제, 세 번째는 비용 문제. 이 세 가지가 문제가 되더라. 201조 과실 문제. 선의점유자만 과실 취득하고 악의점유자는 과실 반환이라. 202조 선의이고 자주점유자만. 선의이고 자주자만 현존이익 반환한다. 그 다음 비용 상환은 선악 불문하고 비용 청구할 수 있죠. 1항이 필요비, 2항이 유익비, 3항이 상환기간이 세 가지죠. 가보실까요? 1항 선의점유자는 과실을 뭐하면 취득했죠. 과실 취득하면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죠. 203조죠. 203조 1항이 있습니다. 203조 1항에. 과실을 뭐한 때는 취득한 때. 취득한 때는 필요비를 못 받는다. 퉁치니까요. 두 번째, 이행지체로 인해, 뭐로 인해서?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뭐한 경우? 해지된 경우 선의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 취득권이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자, 이 부분 신규 지문이죠. 이 부분 신규 지문. 이렇게 신규 지문으로 나온 게 약 20개 정도 안팎이라는 거죠. 올해.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점유자 회복자 관계의 법리는 우리 대법원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매매 계약이요. 매매 계약이 A, B 간에 이루어졌다. 그랬다가 계약이 어떻게 되면 취소되면 이 매수자는 점유를 취득하게 된 원인이 매매였는데 계약이 취소됨으로써 원인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를 하게 되더라. 그때 점유자하고 누구요? 회복자 법리가 작동하더라. 언제요? 매매 계약이 뭐가 될 때? 취소가 되거나 무효일 때. 계약이 뭐가 될 때요? 취소나 무효될 때 점유자 회복자 법리가 여기서 작동하는 거예요. 근데 판례는 계약이 뭐가 됐을 때요? 해제일 때는요. 해제 시에는 이 점유자 회복자 관계 법리가 작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거죠. 선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 취득권이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취소됐을 때는 이 매수자는 과실을 어떻게 하게 되죠? 취득합니다.
건물을 내가 1년 동안 썼다가 계약이 취소되면 건물 돌려줄 때 과실을 어떻게 해요? 취득해요. 1년 사용한 거. 1년간 뭐 사용료. 그 사용료 과실을 어떻게 해요? 취득하게 됩니다. 계약이 취소될 때는. 그런데 계약이 해제가 되면 어떡하죠? 건물 매매 계약이 꽝돼 버리죠. 그러면 매수자는 건물을 돌려준단 말이죠. 계약 해제가 되면 원인 관계인 매매가 꽝되니까. 그때 매수는 건물 1년간 사용한 거 어떻게 해요? 취소일 때는 취득해 버리죠. 과실을 취득했어요. 취소일 때는. 그런데 계약이 해제가 되면 과실도 어떻게 해요? 반환해 줍니다. 이 점 취소와 해제의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실 취득에 관한 규정, 선의점유자의 과실 취득 규정은 어디에만 써먹더라? 취소와 어디에? 무효에는 써먹고 어디에는? 해제에는 적용되지 않더라.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이 악의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훼손하면 악의점유자는 현존한도가 아니죠. 현존한도가 아니라 손해 전부죠. 현존한도는 누구죠? 선자죠. 선자만 현존한도. 선의이고 자주점유자만. 그 다음 네 번째는 점유자 유익비를 지출하면 점유자 선택이 아니라 누구 선택? 회복자 선택이죠. 여기가 회복자 선택. 정답은 5번입니다. 5번은 제 강의를 들으신 수험생들은 연습을 했었어요. 3번 정도 연습을 시켰습니다. 제가. 이 문제는 무효인 매매 계약의 매수인이 점유 목적물의 필요비 등을 지출한 후 자 그럼 이렇게 될 거예요. A하고 B하고 매매 계약을 했다가 매매 계약이 뭐가 되면 무효가 되면 자, 이 매수자는 내가 제주도 놀러 갔다가 이거를 쓰고 있었다. 매매로 내가 쓰고 있었다. 그랬다가 계약이 어떻게 되면 무효가 되면 이 매수자는 점유자가 될 거고요. 파는 사람은 회복자가 될 거예요. 돌려받는 사람. 그럼 점유자는 얘한테 돌려줘야죠. 이때 비용 상환 청구의 상대방이 누구냐 그럴 때 이 소유자가 바뀌면 소유자가 바뀌었다. 소유자가 바뀌어버리면 이 점유자는 비용을요. 내가 이 자동차에다 비용 지출한 거 누구한테 돌려달라고 하느냐. 원래 주인 A입니까? 아니면 회복 당시 소유자 C입니까? 이 문제죠. 연결해 볼까요? 매수인이 점유 목적물의 필요비 등을 지출한 후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누구한테요? 제3자에게 양도 팔았어요. 이렇게. 차 팔았죠? 그럼 점유자는 비용 지출할 때 주인은 A고요. 지금 돌려줄 때는 C죠. 그럼 이 비용을 누구한테요? 회복 당시 소유자. C가 누구예요? 회복 당시의 소유자죠. 회복 당시에 누구한테요? 소유자. C에게, C를 상대로 비용을 달라고 청구해야 된다. 계약관계가 없을 때는, 뭐가 없을 때는요? 계약관계가 이렇게 무효로 돼서 없을 때, 계약관계에 있는 때, 없는 사이일 때, 이렇게 계약관계가 없으면 누구한테요? 회복 당시 소유자에게 돈 내놔 이렇게 요구하더라. 그리고 우린 또 암기했어요. 계약관계에 있는 때는요. 니캉네캉 임대차 계약이 있더라. 임대차 계약이. 니랑 나랑 임대 계약 했죠. 그죠? 그러고 나서 차 주인 바뀌었죠. 그럼 얘는 누구한테 비용 달라고 그래요? 계약 상대방. 계약 관계 있을 때는 누구죠? 계약 상대방인 누구? A를 상대로 비용 달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논점이 되는 지점, 포인트는 이 점이었다. 계약 관계 없는 때냐, 있는 때냐, 이걸 가지고 정리를 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설문은 이 부분을 물어봤어요. 계약이 뭐가 됐을 때? 무효나 취소가 됐을 때. 그럼 계약 관계가 깨지죠. 그때는 누구요? 회복 당시 소유자. 얘는 누구? 양수인이죠. 양수인이 누구? 회복 당시 소유자에게 비용 청구할 수 있다. 오케이. 공부를 잘 따라오신 분은 맞출 수 있는 논점입니다. 아마 수험생은 2번하고 5번에서 헷갈렸을 거예요. 2번을 찍거나 아니면 5번을 찍었을 텐데 공부를 좀 세게 하신 분은 맞췄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신규 지문이 2번하고 5번인데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54번 정답 5번이고요. 54번은 A형에서는 55번이, A형에서는 54번이고요. B형에서는 55번입니다. 이 문제가 A형은 54, B형은 55번. 이 부분 참고로 봐두시고요. 이어서 55번 문항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5번이요. 점유와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거죠.
추정력 문제. 이것도 많이 준비를 했어요. 올해 나올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실까요? 등기부상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 권리변동의 당사자면 매매계약 당사자죠. 당사자 사이에서도 추정력이 원용할 수 있더라 없더라? 원용되더라. 당사자끼리도 추정력 원용됩니다. 두 번째요. 전후 양시에 뭐한 사람?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는 그 점유는 뭐한 걸로? 계속된 걸로. 점유는 단절 없이 계속된 걸로 추정한다. 점유 계속의 추정. 많이 보셨던 논점. 세 번째요.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등기가 말소된 경우. 원인 없이 여기 이렇게 공부하시면, 공부하실 때 이렇게 마킹을 했을 거예요. 원인 없이 등기가 말소되었어요. 다른 말로 불법하게. 불법하게 등기가 말소됐죠. 그럼 권리는 소멸해야 하니?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하더라. 권리 소멸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아요. 이 말에 현혹되면 이렇게 말을 좀 꽈놨다는 거예요. 올해 시험의 특징이. 말을 좀 꽈놓은 지문들이 곳곳에 있어요. 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되더라도 권리는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권리 소멸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더라. 네 번째, 점유자의 권리 추정 규정은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죠. 그죠? 어디에만 적용돼요? 동산에만. 그래서 4번도 맞고요. 5번,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뭐하지 않으면 진정하지 않으면 그 추정력은 깨집니다. 그죠? 그래서 틀린 거는 여기 앞에 있네요. 그죠? 1번 마킹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5번이요. A형 55번은 B형이 54번입니다. A형 55, B형 54. 이어서 56번 공동소유에 관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을병은 3분의 1 지분으로 나대지인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제 모의고사 내지는 쪽집게 백선 논점하고 지문도 똑같습니다. 3분의 1로 제가 출제를 한 적이 있어요. 틀린 것은 1항. 갑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다. 판례는 지분권에 기해서, 자기 지분권에 기해서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왜? 보존행위니까. 내 지분에 대해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얼마든지 중단시킬 수 있더라. 1번 정답입니다. 나머지 지문 보실까요? 갑과 을이 X토지에 건물을 뭐하기로요? 신축하기로 한 거. 갑과 을이 X토지에, 이게 나대지죠. 나대지에다가 건물을 신축하기로 한 거는 공유물 관리 방법으로 적법, 부적법하다. 왜? 전원동의를 얻어야 된다. 나대지에다가 뭐를요? 건물을 이렇게 짓게 되면, 건물을 올리게 되면 부지를 어떻게 해요? 부지를 혼자 독점하게 된다. 여기를 독점 사용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관리 범위를 넘은 처분행위에 들어가더라. 처분행위. 그래서 이거는 불법이다. 나대지에다가 집을 짓는 거는 처분행위. 그래서 갑과 을이 병의 동의를 안 얻었죠. 갑과 을이 나대지의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것은 공유물 관리 방법으로서 부적법한 행위다. 세 번째는요. 공유 지분 포기죠. 이 지분 포기는 등기를 해야만 물권 변동하죠. 지분 포기 우리 공부했었어요. 지분 포기나 합유 지분 포기나 소유권 포기는 다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등기를 쳐라. 그 다음 4번이 약간의 함정이 있었을 거예요. 4번이 함정. 갑이 단독으로 정에게 X토지를 임대했어요. 갑이 지금 얼마죠? 이걸 갑을 과반수로 읽으신 분은 틀렸을 거예요. 갑이 소수지분입니다. 3분의 1이죠. 갑이 누구한테요? 정에게 토지를 뭐 했다? 임대를 줬다. 그럼 누가 점유를 해요? 정이요. 임차인이 이걸 점유하게 되죠. 이 점유의 양상은 불법이냐 적법이냐 이걸 따져주면 되죠. 만약에 갑이 뭐라면 과반수 지분이었다면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임대를 얻은 거는 적법점이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죠. 근데 살짝 바꿨죠. 갑이니까 얼마죠? 소수지분이죠. 소수지분권자가 물건을 공유물을 임대해 놓아서 임차인이 점유하는 건 이거는 적법이냐? 불법점이다. 이거는 불법점이죠. 과반수권자가 아니니까. 따라서 나머지 소수지분권자 을은 이 불법점유자인 임차인을 점유배제예요. 점유배제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 함정이죠. 얘가 과반수라면 얘가 부당이득을 걸 수 없다라고 우리가 많이 공부했죠. 여기에 너무 익숙해서 이걸 거기다 집어넣게 되면 틀리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갑이 3분의 1 소수지분이기 때문에 이 점유는 불법점유고 불법으로 점유해서 사용을 해서 이득을 얻었으니 부당이득을 한 것이고 그럼 을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더라. 올해 문제 특징이 약간씩 지문에 꽈배기처럼 좀 이렇게 꽈져진 부분이 좀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얼마나 따라왔을지 이거에 의해서 변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5번은요, 우리가 충분히 예상했던 논점입니다.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이죠.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X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병에게, 병이 뭐하고 있다면? 독점하고 있다면, 병이 이 토지를 뭐하면? 독점하면 다른 소수지분권자 갑이 보존행위로 인도 청구할 수 없다. 보존행위로 못 찾아온다. 그죠? 이게 판례 변경 내용이죠. 충분히 예상했던 논점이에요. 그럼 뭘로요? 지분권에 기해서 방해배제 청구해야 된다. 인도 청구는 할 수 없고, 그죠? 정답은 1번에서 이렇게 마킹을 하면 되겠습니다. 설령 1번 판례를 모르더라도, 1번 점을 모르더라도 나머지 2, 3, 4호에서 답을 유추해낼 수 있어요. 1번으로. 정답 56번에 1번 마킹하시면 되겠습니다. 56번은 A형, B형 동일합니다. 56번으로요. 이어서 57번 취득시효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7번 문제. 설문 보실까요?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란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이죠. 잡종재산 취득시효 대상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중복등기로 인해 무효인 보존등기요. 무효인 보존등기 중에서 중복등기죠. 그럼 어느 거죠? 후등기죠. 후등기에 의해서 취득시효는 부정되더라. 이거 전원합의체 판례니까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했던 논점. 세 번째요.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 등기청구권, 이 취득시효로 인한 등기청구권을 뭐 하려면? 양도하려면 원소유자한테 동의 받나요? 안 받나요? 원소유자의 뭐 없이요? 동의 없이도 양도되더라. 이거 아주 중요한 타켓입니다라고 맹연습을 했어요. 맹연습을. 이 점 매매로 인한 등기청구권의 양도와 구별된다. 매매로 인한 등기청구권의 양도는 매도인의 승낙을 받아야 되죠. 승낙이 대항 요건인데 취득시효일 때요. 취득시효일 때는 원소유자의 뭐 없이요? 동의 없이도 양도가 되더라. 아주 중요한 최근 판례. 네 번째죠. 취득시효 완성 후죠. 등기를 치기 전에 원소유자가 시효 완성된 토지에다 뭐 설정? 저당권 설정을 했다. 저당권 설정을. 취득시효가 완성됐고요. 원소유자가 여기다 뭘 설정했다? 이 땅에다 저당 설정했다. 이 은행 앞으로 저당권을. 이때 등기를 마친 시효 취득자가 등기를 이렇게 치면요. 점유자 앞으로 이걸 등기를 치면 이때 이 점유자는 저당권 없는 거예요? 안고요? 저당권 안고 가져온다. 야, 저당권 안고 가져와. 왜? 시효 완성 후잖아. 완성 후에 저당권은 이 점유자가 안고 가져오죠. 그때 얘가 이걸 뭐 했다면? 변제했다. 대출금 1억으로. 대출금 1억을 변제했다면 점유자가 누구한테요? 소유자,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이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판례는 이거를 부정합니다. 얘가 얘한테 부당이득을 요구할 수 없더라. 이렇게 부당이득 반환이나 구상권이죠. 구상권을 요구할 수 없더라. 이거 둘 다 안 된다. 이거는 지가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갚은 거지 타인을 위해서 갚은 게 아니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도 구상권도 요구할 수 없더라라는 게 우리 판례 결론. 그래서 4번 지문입니다. 이 부분도 특강 자료에 여러 번 언급되어 있는 논점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57번은 4번입니다. 57번이요. A형, B형 동일합니다. A형 57, B형 57. 그 다음 58번 지상권 문제 보시겠습니다. 58번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란 치료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 요소요? 아니죠. X죠. 두 번째요. 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갱신 청구할 수 있죠. 기간이 만료되면 뭐를 청구하죠? 갱신이요. 갱신해달라, 연장해달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때 거부될 때 바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법리가 작동하게 되죠. 283조에 있는 매수 청구권이. 그래서 지상권이 소멸하면 갱신 청구됩니다. 기억은 X죠. 성립 요소라는 게 X고요. 니은은 O 맞죠. 디귿
지류 체납 중 토지 소유권이 양도되면 양도 전후를 통산하여 2년에 이르면 소멸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전 소유자한테 연체했던 거는 승계되지 않죠. 그래 합산해요. 합산해서 2년을 주장할 수는 없더라. 작년에도 여러 번 나왔던 논점입니다. 기출문제 논점. 신규 지문이 없어요. 여기 신규 지문이. 니을이요. 채권 담보를 위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함께 무상의 뭐를요? 담보지상권을 취득했다. 은행이요. 돈을 빌려주고 자기 앞으로 지상권을 걸어두죠. 이를 우리는 소위 담보지상권이다 라고 불렀어요. 그 담보지상권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누굴 상대로 제3자가 토지를 뭐하더라도 불법 점유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치고 들어갈 수 없더라. 왜냐? 담보지상권자는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이죠. 니은. 3번 정답 마킹하시면 되겠습니다. 58번은 A형, B형 동일합니다. 다음 59번. 지역권 문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권 문제.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항 요역지 소유권이 양도되면 지역권은 이전해야 하네요. 지역권도 같이 이전하죠. 수반해서. 1번 간단하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설명 올리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지문 다 준비하셨던 거고요. 1번에서 간단하게 체킹되겠습니다. 요역지 소유권이 양도되면 지역권도 어떻게 한다? 수반해서 같이 이전한다. 같이. 분리처분 안 되더라. 1번 간단하게 정답. 59번은 A형, B형 동일합니다. 다음 60번 문제 보실게요. 60번은 전세권에 관한 설명입니다. 갑은 자신의 X건물에 관하여 을과 전세금 1억 원으로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을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 두었습니다. 주인은 누구고요? 갑. 을이 누구? 전세권자. 전세권자 여기 설정자 이렇게요. 다음 중 틀린 것은 1항 존속기간을 몇 년이요? 10년으로 하더라도 그 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됩니다. 15년으로 하더라도. 왜냐하면 전세권의 최장기는 10년이니까. 최장기 10년. 두 번째, 을이 갑에게 전세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1억 원은 현실적으로 수수할 필요 없죠.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더라. 이것도 여러 번 기출문제 재탕입니다. 3번, 갑이 X건물의 수유를 위해 그 대지에 뭐를요? 지상권을 취득했다면 전세권의 효력은 어디에도요? 지상권에도 미친다. 왜? 지상권은 권리의 종물이다. 권리의 종물. 그래서 전세권,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효력은 어디에 미친다? 지상권, 종물인 지상권의 효력이 미치더라. 권리의 종물 이론할 때 공부했었죠. 네 번째 질문이요. 을의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을은 법정갱신에 관한 뭐 없이도 등기해야 돼요? 등기 없이도 주장할 수 있더라. 등기 없이도. 왜? 법률의 규정으로 갱신된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보실까요? 합의한 전세권 존속기간이 뭐하기 전에? 시작되기 전에. 전세 아직 들어갔어요? 시작도 되기 전에 을 앞으로 전세권 뭐가요? 설정 등기가 맞춰졌다. 전세권 설정 등기가. 그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요? 무효 아니다라는 거죠. 무효 아니다. 그러니까 전세 들어가기 전에, 전세 시작하기 전에 전세권 등기했죠. 해놓고 나중에 들어갔어. 나중에 6개월 뒤에 그거 실체에 부합하는 등기죠. 나중에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미리 해놓은 등기도 나중에 뭐하면 들어가서 거주하고 살게 되면 그 전세권 미리 해놓은 거 시작 전에 미리 해둔 전세권 등기는 무효가 아니다. 유효라는 거죠. 이것도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5번 지문 이렇게 마킹하시면 되시겠고요. 기출문제를 꼼꼼히 보셨으면 5번 문제는 이 문제는 충분히 득점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래서요 60번은 A형이고요. 이거는 A형 60번이고 B형은 B형도 동일하네요. A형, B형 동일합니다. 61번 설문 보실게요. 61번
담보물권이 가지는 특성 중에서 누구한테도 유치권에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이게 처음 나온 유형인데 보시면 종합적으로 공부를 했을 때 득점 가능하도록 하는 문제들이 올해 문제의 대표적인 추세 경향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담보물권의 특성, 그러면 부종성, 수반성, 불가비성, 물상대의성 등등 있죠. 이 중에서 물상대의만 유치권에 인정되지 않죠. 물상대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종성 인정돼요. 채무가 소멸하면 담보물권 소멸하죠. 저당권도 똑같습니다. 수반성, 채권하고 담보물권 어떻게 해요? 같이 이전하죠. 수반하죠. 그 다음에 불가분성, 전액을 해요. 전액을 갚을 때까지 담보물권은 소멸하지 않죠. 불가분성. 근데 물상대의는 유치권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저당권에 인정되고요. 이건 저당권에 인정되고 유치권에 인정되지 않죠. 이 점에서 차이를 보여준다. 예, 우리가 맨 앞부분이요. 담보물권 맨 앞부분에 보면 이 부분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정되는 걸 모두 골라라고 그랬으니까 기억랜딩 이렇게 4번 맞춰가시면 되시겠네요. 그죠? 난이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61번은요. A형 61번이고 B형은 62번입니다. B형 62번. 정답 4번. 이 문제가 신규 문제인데 충분히 기본 학습을 해주신 분이라면 따로 이거를 공부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득점 가능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신규 문제라고 하지만 어려운 문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음 62번 유치권 가실게요. 유치권이 결국 두 문제가 나온 셈이죠. 올해.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항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한 점유는 직접점이요 간접점이요 관계없죠. 직간접점이 다 되죠. 두 번째 유치권자와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을 뭐하기로요?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 이것도 공부했어요. 유치권 뭐하자? 포기하기로 특약했어요. 포기 특약. 이거 유효 무효? 유효입니다 라는 거. 유치권을 포기하는 특약. 포기하기야 포기하자라고 하는 거 유효 무효? 유효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어서. 따라서 이 특약, 이 유효 무효를 구별하신 분이라면 그 제3자는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나 없나요? 주장할 수 있죠. 유치권 배제 특약이 유효니까 그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더라. 그래서 2번 정답입니다. 3번은요. 경매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상당한 담보 제공하고 소멸 청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권리금이죠. 권리금 반환 채권으로 유치권 걸 수 없더라. 권리금이나 보증금 가지고 그죠? 이것도 많이 준비된 논점입니다. 정답 2번 마킹하시면 되겠습니다. 62번이죠. 62번은 B형 61번입니다. B형 61번, A형 62번. 이어서 63번 보실 차례입니다. 갑은 을 소유 X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했습니다. 소유자 을이고요. 누가? 갑이. 저당권을 취득했어요. X토지의 Y 건물이요. X토지에 Y 건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Y 건물이 존재할 때 갑이 X토지와 Y 건물에 대해 포인트가 되는 설문이 이 부분이죠. 일괄경매죠.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즉 일괄경매의 요건이죠. 요건 문제를 얼마나 정확히 꿰뚫고 있느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괄경매는 언제 하죠? 일괄경매는 언제 하죠? 저당권을 뭐한 뒤에? 설정한 후에. 나대지에 저당권 뭐한 후? 설정 후 건물을 뭐하죠? 신축해야 된다. 건물 신축을 언제 하죠? 저당권 설정 후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설정하고 나서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하고 집을 져야죠. 만약에 설정할 때 건물이 있으면 일괄경매는 안 되고요. 그때는 법정지상권이 문제가 되더라. 일괄경매는 저당권을 뭐한 후? 설정한 후에 건물을 신축했을 것. 두 번째는 이 토지와 건물이 누구 소유? 동일인일 것. 동일인 소유일 때만 되더라. 동일인 소유. 따라서 토지는 을 거, 건물은 병 거. 동일인 아니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 하나 예외가 있죠. 토지는 을 거, 건물은 제3자 건데 제3자 건데 을이 건물을 샀어요. 을이 건물 사버리면 뭐가 돼요? 제3자 거가 아니라 동일인 요건 충족이 되죠. 그때는 동일인이 되니까 일괄경매 먹힌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공부했죠. 용의권자가 뭐한 거? 신축한 건물. 이거를 이 땅을 빌려가지고요. 용의권자가 여기다 집을 졌어요.
을로부터 땅 빌린 사람이. 그럼 동일인 아니죠. 땅은 을 거, 건물 지은 사람은 제3자, 용익권자. 근데 그 건물을 누가요? 을이 사버리면, 을이 건물을 사버리면 동일인 요건 충족이 되더라. 용익권자가 신축한 건물을 누가요? 을이 뭐하면? 매수하면. 을이 매수하게 되면 뭐가 돼요? 동일인이 되더라, 동일인. 그러면 일괄경매 먹힌다. 중요한 판례니까 놓치지 마세요라고 정리를 한 적이 있어요. 자, 볼까요?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1항은요, 갑이 저당권을 뭐하기 전에? 취득하기 전에요. 이미 X 토지 위에 을에 뭐가요? Y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저당권을 뭐하기 전에? 취득 전에. 말을 살짝 흔들었죠. 이 일괄경매는 저당권을 뭐한 뒤에 설정한 후에 이 건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걸 언제 있었어요? 저당권 취득 전에. 취득 전에 건물이 있었죠. 그러면 이거는 법정지상권이다. 이거는. 야, 저당권 취득 전에 여기에 건물이 있었잖아. 건물이. 을의 X토지에 건물이 있네. 건물이. 언제? 저당권 뭐하기 전에? 설정 전에. 이럴 때는 일괄경매가 아니라 뭐죠? 이건 법정지상권으로 간다.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더라. 일괄경매가 아니고. 여기 설문에 여기 함정이 살짝 들어있고요. 두 번째, 갑이 저당권을 뭐한 후? 취득한 후에. 저당권 취득한 후에. 여기 요건 똑같죠? 을이 X토지에 뭐를요? Y 건물을 축조해서 소유하고 있어요. 그죠? 저당권 뭐한 후? 설정 후에 건물 신축했죠. 그리고 동일인인가요? 동일인, 을의 토지고요. 을의 건물 맞죠? 동일인이네, 동일인. 일괄경매 됩니다. 디귿. 갑이요. 갑이 저당권을 무한 후 취득한 후에. 취득한 후까지 맞죠? 병이요. 병이 누구죠? 제3자가. 병이 X토지에 뭐를요? 지상권을. 얘가 용익권자네, 용익권자. 용익권을 취득해서 건물을 지었어요. 여기다 건물 지었죠. 누가요? 용익권자가, 지상권자가. 동일인 아니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했어요? 을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지상권자가 지은 건물 누가요? 을이 사면 동일인 되죠. 그럼 일괄경매 되더라. 따라서 일괄경매가 되는 경우는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니은 디귿. 4번이죠. 설문의 논점의 취지는 일괄경매 요건을 정확히 꿰느냐 못 꿰느냐 이 부분이죠. 사례 문제인데 사례 문제라고 하지만 그 정확한 논점이죠. 논점 부분을 정확히 공부했는지를 타키드로 삼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3번이죠. 이 63번은 A형, B형 동일합니다. 다음 64번 문항. 근저당권에 관한 문제가 됐다. 64번. 이것도 A형, B형 다르네요. 64번. A형은 64번, B형은 65번 되겠습니다. B형 65번. 설문 보실까요? 틀린 것은 1항. 채무자 간의 누구요? 제3자도 물상보증인도 설정할 수 있죠. 채무자만요, 물상보증인도 설정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채권자 아닌 누구죠? 제3자 명이요. 제3자 명의 근저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다. 특별한 사정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 이거 반대로 뭐가 있으면 특별한 사정으로 3자 합의가 있으면 3자 합의라는 요건 충족하면 그때는 유효다. 그때는 예외적으로 유효. 원래는 무효죠. 원래는 무효. 세 번째,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채권 최고액에는 이자는 포함되지 않아요. 포함돼요. 이자는 포함되죠. 그래서 최고액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 실행비용은 불포함이고요. 정답 3번 마킹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보시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 신청을 했죠. 누가? 근저당권자가. 그럼 언제 확정되죠? 신청 시. 비교적 가볍게 정답 체킹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기출문제 재탕이죠. 여기까지가 물권법입니다. 물권법 보시게 되면 14문제고요. 사례 문제가 4개로 출제가 됐습니다. 민충이 3개, 물권이 4개. 자, 이어서 계약법 보실 차례입니다. 계약법. 65번. 계약 종류와 그에 해당하는 예가 잘못 짝지어진 것.
도급계약은 쌍무계약이죠. 도급이 나고 수급이 나고 건물 쳐줘라? 그럼 내가 공사비 10억 줄게. 쌍무계약. 무상임차계약은 편무계약. 무상임치는 무상으로 빌린 거죠. 무상으로. 편무계약, 무상임치요. 무상임치. 그죠? 그 다음 세 번째요. 임치라는 거는 물건을 맡겨놓은 거죠. 물건을 맡겼는데 무상으로 맡겨놨다. 내가 주차장에 차를 맡겼어요. 무상으로. 편무계약. 공용주차장이 무상이면 무상임치요. 거기 유상으로 돈을 받으면, 주차료를 받으면 유상임치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요. 임대차 계약은 유상이고 쌍무계약이죠. 사용대차 계약은 편무무상이죠. 그럼 현상광고는 낙성계약이 아니라 요물계약이죠. 이거 몰라도요. 이 내용 몰라도 1, 2, 3, 4에서 정답 못 내면 5번으로 가면 되는 거죠. 5번 이렇게 마킹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상광고는 낙성계약이 아니라 무슨 계약? 요물계약이더라. 요물계약. 정답 5번 마킹하시면 되겠습니다. 65번은 B형의 67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66번, A형 66번 문제 보실 차례. 사례 문제죠. 갑은 승낙기간을 5월 8일로 해서 자신의 X주택을 을에게 5억에 넘기겠다고 하고요. 을은 그 청약은 을에게 5월 1일 날 도달했어요. 갑이 한 청약은 을에게 언제요? 5월 1일 날 도달해버렸고요.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항. 갑의 청약은 을에게 뭐 한때요? 도달한 때 이렇게 생기죠. 청약은 도달한 때. 반대로요. 격지장안의 승낙은요. 승낙은 뭐 한 때? 발송한 때. 맹렬하게 연습했던 논점. 두 번째. 청약을 발송한 후에 사망했죠. 발송 후 사망해도 그 청약은 효력을 상실하나요? 상실하지 아니한다. 2번 정답. 3번은요. 5월 8일까지 이의가 없으면 승낙으로 본다라고 그랬죠. 을이 그 기간까지 이의를 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성립해요? 불성립하더라. 오케이. 비교적 쉽게 2번 득점할 수 있겠습니다. 66번은요. A형 66번은 B형 65번입니다. A형 66, B형 65. 이어서 67번 동시행항변권 문제 보실게요. 동시행광이라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충분히 예상했던 논점입니다. 임대차 종류가 되면 보증금 반환하고 임차물 반환, 동시행광이 있죠. 조심할 건 임차권 등기하고는 다르더라. 두 번째, 채무 변제 의무와 저당권 말소는 변제가 먼저죠. 변제해야지 이거 말소해주죠. 변제 먼저. 동시행관계 아니고요. 그 다음에 허가 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대금 지급은 동시행관계 아니죠. 왜냐하면 이거는 부수적 의무다. 니을 보시게 되면 임차인이 건물 매수 청구권 행사를 하면 임차인은요 건물을 넘겨주게 됩니다. 반대로 임대인은 건물값을 줘야죠. 이거는 서로 동시행관계에 놓이게 돼요. 임차인은 건물이죠. 건물 인도를 해주게 되고 반대로 누구요? 임대인은 건물값 줘야죠. 이게 동시행관계 있더라. 그러니까 동시행관계인 거는 기역과 니을 3번 마킹하시면 되겠습니다. 67번은 A형, B형 동일합니다. 여기 신규 지문 없죠? 신규 지문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기출문제 재탕에 해당되죠. 다음 68번 보실게요. 쌍무계약상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항. 계약 당사자는 위험부담에 관하여 민법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을까요? 예. 위험부담 규정은 임의 규정이라서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더라. 계약법 규정, 계약법에 있는 동시행항변권이나 위험부담이나 이런 것 등등은 특약에 의해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왜냐? 임의 규정이기 때문이더라. 두 번째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됐죠. 그때는 위험부담의 법리가 아니라 채무불이행 책임이 문제가 되죠. 채무불이행 책임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귀책 사유로 불능이 되면 위험부담이 아니라 채무불이행이에요. 위험부담은 언제요? 책임
없는 사이로 불능이 되어야죠. 정답 2번 간단하게 막힘. 그래서 68번이죠. 68번은 A형, B형 동일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 2번. 비교적 쉽게 득점이 됐을 거로 짐작이 됩니다. 다음 69번 설문 보실게요. 갑은 자신의 X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 채권을 누구한테요? 병에게 귀속하기로 하고, 따라서 갑이 요약자가 되겠고요. 을이 낙약자. 병은 수익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3자를 위한 계약 사례 문제. 네, 준비가 됐던 논점들입니다. 그 병은 을에게 수익 표시를 했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1항 갑과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뭐하는 거? 합의 해제. 합의 해제할 수 있나요? 없나요? 갑과 을이 합의 해제할 수 있어 없어요? 자, 저는 이 문제가 정답은요. 이 3번에 있어요. 3번에 보면 갑이 을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갑이 을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 파기할 수 있죠. 이 계약을. 그때 병이 을에게 손해배상을 치고 들어가는 건 되죠. 얘가 손해를 입게 된 원인 제공은 누가 을이 했죠. 을이 채무를 이행 안 해서. 그래서 병이 을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해요. 손해배상을 걸 수 있다. 이게 맞습니다. 3번이 정답인 건 맞아요. 근데 나머지 질문 볼게요. 1번은 맨 나중에 보시고요. 을이 대금 지급 의무를 불이행하면, 을이 돈을 안 주면 병이 해제할 수 있나요? 병은 해제권이 없다. 수익자는 해제권이 없더라. 이 부분 틀렸고요. 4번은요. 갑이 소유권 이전을 지체하면, 갑이 일로 등기를 안 넘겨주면, 그죠? 을은 병에 대해서 대금 지급을 거절하나요? 못하나요? 거절할 수 있다. 얘가 등기 안 줘? 그럼 나는 얘한테 돈 못 주지. 왜요? 동시행항변권. 을이 갑에 대한 동시행항변권을 누구한테요? 병에게도 주장할 수 있더라. 동시행항변권 문제죠. 이것도 중요하니까 꼭 정리해 주십시오라고 강조했던 논점이네요. 을이 갑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어요. 이 계약 깨졌죠. 그때 을이 누구한테요? 이미 지급한 대금 반환을 누구한테요? 병에게 청구하는 건 안 되더라. 왜? 계약관계 청산은 병이 아니라 요약자에게 해야 되죠.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1번도 이의제기로 들어갈 수 있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갑과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뭐하는 거? 합의해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판례는 합의해제를 해도, 갑과 을이 뭐를 해도요? 합의해제를 해도 합의해제가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합의해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출제자는 합의해제를 할 수 없다고 지금 단정을 하고 있죠. 이건 명백한 미스예요. 합의해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합의해제를 하는데 문제는 뭐죠? 논점은, 판례가 얘기하는 논점은 병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합의해제를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 하는데 누구한테? 병에게 뭐 없다? 영향이 없다는 거죠. 영향이. 따라서 이 설문은 잘못 구성되어 있어요. 명백하게 깔끔하게 얘기하면 이건 잘못된 구성된 지문입니다. 저는 1번을 이의제기할 거예요. 합의해제 못하는 거예요? 합의해제할 수 없다. 이거는 명백한 미스죠. 논지는 출제위원회 논지는 합의해제를 하는데 그거를 누구한테요? 그 합의해제는 누구한테요? 병에게는, 수익자에게는 영향이 없더라. 이게 논점인데 문제는 앞부분을 잘라버렸어요. 여기서. 합의해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물었죠. 합의해제는 할 수 있죠. 얘네들이 합의해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얼마든지. 하는데 그게 누구한테요? 병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 이 부분이 판례의 논점인데, 여기를 뚝 잘라버렸죠. 잘라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출제 미스가 분명합니다. 저는 1번을 이의제기할 거예요. 정답은 3번에 명백히 있습니다만 1번도 명백한 미스라는 점. 그래서 69번은요. 1번 정답 3번임에도 불구하고 1번도 이의제기 들어가겠다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69번은요. B형이에요. B형의 70번 되겠습니다. B형 70번 정답 3번인데 1번 이의제기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제가 올리겠습니다. 다음 70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70번은 A형 70번이죠. A형 70번, B형은 69번 되겠습니다.
여기 예, 여기 멘트로 남겼으니까요. 이거 참고로 꼭 부어두시고요. 70번 연결할게요. 계약 해제 그리고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란 해지는 손배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해제나 해지는 손배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 민법 551조의 명문으로 있는 조문. 두 번째요. 채무자가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것을 뭐라고 그러죠? 미리 거절했다 이거죠. 미리 거절했죠. 그럼 이행기 전에도 최고 없이 해제돼야 하는데 해제할 수 있다. 2번이 명백한 정답. 세 번째는 이행불능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채권자는 동시행관계에는 자신의 급부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반대급부 제공할 필요 없죠. 그 다음 일부 이행불능의 경우 목적 달성할 수 없으면 일부가 아니라 어디요? 계약 전체를 해지할 수 있더라. 5번은요. 여러 명이면 전원이 전원에게 해야 된다. 불가분성의 원리. 정답은 2번에서 쉽게 마킹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70번은 B형 69번과 동일합니다. A형 70, B형 69. 다음 71번 가실게요. 불특정물이죠. 불특정물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 담보 책임이 성립한 경우 여기죠. 이 부분. 불특정물. 예컨대 자동차를 아우디를 내가 샀어. 아우디를. 이 불특정물이죠. 소위 종류물이라고도 하죠. 근데 아우디가 속을 썩이는 거죠. 저게 가다가 서버렸다. 그때 매수자가 누구한테? 매도인한테 책임 추궁할 수 있죠. 목적 달성할 수 없으면, 이거로 인해서 목적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다. 해지. 목적 달성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손해배상이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인은 해제 또는 손해배상,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요. 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은 종류물을 매수한 매수인은 해제 또는 뭐를요? 손배 청구를 하고요.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하자 없는 물건. 하자 있는 없는 새 차. 하자 없는 뭐를요? 새 차를 뽑아달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뭐라고 표현하죠? 완전물 급부 청구. 조문 외우십시오라고 제가 여러 번 같이 리딩을 시켰어요. 리딩까지. 그죠? 580조에 중요한 논점이니 열심히 암기합시다. 그래서 리딩까지 같이 여러 번 했었네요. 강의를 저하고 함께 하신 분은 충분히 이거를 유추해서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다. 해제되죠? 손배 청구되죠? 그 다음에 뭐예요? 너무 급하게 쳐가지고 지금 시간 한 20분 만에 타자를 치다 보니까 우리 편집부에서 여기 오나전이 아니라 완전물이죠. 완전물 급부 청구입니다. 완전물 급부. 새 차죠. 새 차 뽑아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대금을 뭐 하는 거? 감액하는 건 되지 않아요. 감액 청구는 수량 부족일 때. 감액 청구는 어디에서요? 수량이 부족하거나 일부 타인 소유죠. 일부 누구 소유? 타인 소유. 이 영역에서 감액 청구 카드가 먹히는 거지 여기서는 감액 청구 카드는 먹히지 않더라. 허용되는 거는 세 가지죠. 매수인의 권리로 규정된 것. 매수인의 권리로 규정된 게 580조에는 세 가지다. 해제 또는 손배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뭐를요? 하자 없는 완전물 급부 청구할 수 있다. 기억, 니을 4번 마킹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교적 새로운 패턴의 유형 문제인데 조문을 잘 공부하셨고 정리하신 분이라면 접목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험생들 어렵게 느꼈을 거로 짐작이 됩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나. 보시면 단순 암기로 답을 골라내지 못하도록 출제위원이 계속 머리를 굴리고 있어요. 단순 암기로 답 건들지 마라 이런 취지죠. 다음 72번 가실게요. (72번은) A형 72번이죠. A형 72번은 B형 73번과 동일합니다. B형 73번, A형 72번. 보실게요. 계약 합의해지죠. 합의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치고 들어갈 수 있느냐? 없죠. 왜냐? 쌍방 합의대로요. 합의대로 계약관계를 끝내는 거죠. 그때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결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문제되지 않는다. 1번 정답. 이 부분은 놓치지 않을 거로 짐작이 된다. 기출문제로 여러 번 재탕이 됐었어요. 두 번째는요. 매도인은 수령한 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이자 안 문다. 합의대로 끝낸다. 합의대로. 정답 1번 간단하게 마킹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3번이죠. 73번은 계약금에 관한 설문이 되겠습니다. 73번. A형은 73번이고요. B형은 72번입니다. A형 73, B형 70. 설문 보실까요? 갑은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을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했다. 라고 돼 있죠. 계약금을 수령했다라고 돼 있어요. 얼마인지는 특정하지 않고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랑 을이 지급한 계약금은 뭐로? 회약금으로 추정한다. 문제 없습니다. 계약금은 뭐로? 회약금으로 추정한다. 특약이 없으면. 두 번째, 갑과 을이 계약금을 뭐로? 위약금으로 약정했다. 그러면 그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더라. 야, 위약금 걸었지. 그러면 그건 뭐야? 어느 한쪽이 위약을 하면 손해배상을 물어주기로 하는 거야. 뭘로? 계약금으로. 언제? 위약금 특약이 있을 때. 그리고 위약금 특약 내면 그 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이 되는 거야. 손해배상 예정. 위약했을 때 손해 물어주는 돈. 세 번째, 을이 중도금 지급기일 전, 중도금을 지급했어요. 이게 어떻게 한 거죠? 미리 땡겨 지급한 거죠. 기일도 되기 전에 어떻게 했어? 중도금을 넣었다. 어떻게 했다? 이거 미리 줬다. 미리 지급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되죠. 미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죠. 반대 특약이 없으면. 이 지문이 좀 깔끔하려면 뭐가요? 반대 특약이 없으면 이게 들어와 주는 게 완벽하죠. 이걸 태클 걸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반대 특약이 없는 한 중도금을 뭐 할 수 있어요? 미리 지급하는 거 돼야 안 돼요? 됩니다. 그럼 중도금을 넣으면 착수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착수한 거죠. 답은 계약금을 2배 물고 깰 수가 없다 이거죠. 중도금 미리 넣어버려도 된다. 미리. 네 번째도 올해 제가 나올 거라고 지문을 꼽아드렸어요. 을이 갑에게 약정한 계약금의 얼마만이요? 일부만이요. 계약금 일부만 지급을 했다. 5천만 원 중에 1,000만 원만 왔다. 1,000만 원만. 계약금 5천인데 다는 게 아니라 1,000만 원만. 일부만 지급했죠. 그럼 갑은 수령한 금액 5천만 원 중에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에 2배를 물고 계약 파기가 되냐? 안 되더라. 아주 중요한 논점이죠. 5번. X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고 매매 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얻은 경우 허가까지 받았죠. 받은 상태에서도 갑은 계약금의 몇 배면? 2배 물면 계약 파기할 수 있더라. 5번 정답. 이것도 기출문제 재탕입니다. 허가를 받은 뒤에도 해제가 되더라. 그럼 해제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죠? 계약금을 왕창 집어넣는다. 왕창. 그래서 73번은 5번 체킹하시면 되겠습니다. B형 72번 되겠습니다. 다음 74번 설문. 74번. 임대차의 차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처음 나오는 문제죠. 처음 나오는 문제인데 다른 쪽에도 공부했던 걸로 유추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보실까요?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뭐 없이요? 과실 없이 멸실이 돼서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됐어요. 빌렸는데 일부가 어떻게 됐다? 멸실이 됐다. 일부가.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하냐? 법은 사용 수익할 수 없으면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은 뭐를 말할까요? 멸실된 부분에 비례해서 차임을 뭐 해달라고요? 깎아달라고 할 수 있다. 가령 내가 차임을 월 600을 넣었다. 600을. 근데 목적물이 어떻게 되냐면 태풍이나 홍수로 멸실이 돼서 반땡이를 못 쓰게 됐다. 그럼 어쩔 거냐? 반 깎아 월세. 차임 뭐 해달라고요? 감액 청구할 수 있다. 감액 청구. 왜? 반을 못 쓰게 됐으니까. 1번 지문 법 조문에 있어요. 두 번째,
공동으로 임차하면 임차는 어떻게 하죠? 연대에서 차임을 지급해라. 기출문제 재탕. 세 번째요.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른 임대인의 차임 뭐에 대해서 증액 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차임 증액을 결정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차임 뭐라고 그러죠? 증액 청구권입니다. 차임 뭐 해달라고요? 증액해달라, 올려달라. 임차인은 뭐 해달라고요? 깎아달라, 올려달라. 반대로요, 감액 청구. 감액 청구도 할 수 있죠. 코로나 같은 이런 상황이에요. 거기하고 관련된 논점이에요. 이거는 효력이 언제 생기느냐? 판례는 자 이렇게 보실까요? 증액이요. 증액. 올려달라고 한 거 증액 청구한 날 올려주세요. 월세를 올려주세요. 증액 청구하는 거는 2020년 1월달이다. 1월달. 근데 이게요. 소송이 가가지고요. 질의멸렬하게 소송이 가가지고 언제요? 12월에 어떻게 됐어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 판결이 확정된 건 12월 달입니다. 1년 뒤에. 11달 뒤에. 그러면 효력은 언제 생기느냐? 판결 확정 시간이라 언제로요? 증액 청구 시로 소급하게 됩니다. 이때로 뭐 하더라? 소급에서 효력이 생긴다. 소급에서. 왜냐? 왜 판결 확정할 때 효력이 안 생기고 증액 청구 시로 소급하느냐면 이 차임 증액 청구권은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의 효력이 언제 생기죠? 청구한 즉시요. 청구 즉시 생기는 겁니다. 즉시. 판결 확정 시에 생기는 게 아니라. 따라서 언제로? 증액 청구 시로 뭐 하게 됩니다. 소급해서 생기는 거지 판결 확정 시에 생기는 건 아니라는 점. 이 문제가 어디에서 출제됐냐면 지상권에서 출제가 됐죠. 뭐라고요? 지료 증액 청구가. 지료 증액 청구권이 이렇게 똑같이 출제가 된 적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열심히 공부하신 분이라면 이 부분을 충분히 득점 가능하시리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그 결정 다음 날이 아니라 언제부터? 증액 청구 즉시죠. 증액 청구 즉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3번 정답. 4번은요. 차임 연체로 계약 해지됐죠. 그러면 매수 청구 안 된다는 거. 그래서 74번이죠. A형 74번은 정답 3번입니다. A형 74번은 B형도 동일하네요. 자, 이어서 75번 보실 차례입니다. 자, 이 75번부터 민사특별법이 출제가 되고 있죠. 총 6문제가 보실까요? 갑은 을소유 X주택에 관하여 을과 보증금 3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사례 문제가 나오면 알려들었어요. 맨 왼쪽에는 소유자, 누구 소유? 을 소유. 주택의 갑이, 임차권자 갑이 보증금 3억에 대항 요건하고 확정 일자를 갖추었습니다. 이어서 그 다음 줄 병은 5월 6일 X주택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했네요. 2달 뒤에. 여기 3월달, 여기 5월달. 2달 뒤에. 병은행이 뭐를요? 저당권을 취득했다. 저당권을. 그럼 이 임차인은 저당권보다 늦게요? 먼저요? 먼저 전입신고를 했으니까 얘를 뭐라고 그러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거 준비해 놓으라고 그랬어요. 주임법의 시험 문제는 주임법의 사례 문제는 시험 문제는 둘 중에 하나다. 저당권보다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둘 중에 하나가 시험 문제다. 미리 준비하고 들어가세요라고 제가 지문 구성까지도 알려드렸네요. 얘는 뭐가 있는 사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저당권보다 먼저 대항요건하고 확정일자 갖췄으니까요. 그리고 갑은 3월 9일 2년 뒤죠. 2년 뒤 X주택에 임차권 등기 명령했다는 임차권 등기를 마쳤어요. 뭐까지요? 임차권 뭐까지요? 등기까지요. 등기를 마쳤어요. 그 말은 뭐죠? 보증금을 안 줬다 이거죠. 저 자식 보증금 안 주네. 그래 뭐가 돼 있어요? 임차권 등기를 냈네. 등기를. 이랑 갑은 임차권 등기 비용, 이 등기 비용을 을에게요. 주인에게 달라고 해요, 못해요? 달라고 할 수 있다. 주문 그대로죠. 임차권 등기 비용을 누구한테요? 주인에게 달라고 할 수 있다. 3조의 3, 8항에 있어요. 3조의 3, 주임법 3조의 3, 8항에 나오는 조문 그대로죠. 등기 비용? 네가 내줘. 비용은 얼마 되지 않지만. 정답 1번에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요. 두 번째요. 3월 10일 갑이 다른 곳으로 뭐하면 이사하면
언제 이사했어요? 3월 10일 날이죠. 3월 10일 날. 임차권 등기를 언제 했죠? 3월 9일 날 했네요. 임차권 등기가 3월 9일 날. 그런데 다음 날 다른 곳으로 뭐하면 이사하면 대항력은 소멸해요, 유지돼요? 대항력은 유지된다. 왜요? 등기했잖아요. 등기하고 뭐하면 이사가 돼요. 이사가도 대항력은 소멸하지 않고 유지되더라. 등기하고 이사가면 오케이. 세 번째, 보증금 반환하고 임차권 등기 말소는 동시행이다? 아니다. 보증금 먼저 주라. 그래서 정답 1번 이렇게 간단하게 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생략할게요. 보시면 사례 문제가 75번에서 80번까지 총 6개 중에 5개요. 사례 문제가 많은데 앞에서 이렇게 정답 1번에서 고르도록 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75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사례 문제. 이어서 76번 같이 가실게요. 76번도 주임법입니다. 임차인 을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대항 요건을 갖춘 후 임대인 갑이 그 주택의 소유권을 누구한테? 병에게 양도했다. 소유권을 병에게. 그럼 갑이 주인, 을은 누구요? 임차인. 근데 주택의 소유권을 누구한테요? 병에게 넘겼다. 이렇게 병을 주택 양수인. 그럼 을은 보증금을 누구한테요? 갑이 아니라 누구한테? 병에게 받는다. 왜? 갑의 보증금 채무는 소유권이 넘겨지면 자동으로 승계되죠. 그래서 갑은 보증금만한 채무를 면한다. 면하고 누가요? 양수인이 승계한다. 그래서 을은 병에게 보증금 빼달라고 하게 되죠. 1항 틀린 것은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반환 의무를 뭐한다? 면한다. 면하고 양수인이 자동 승계하죠. 두 번째, 임차주택 양도 전 발생한 연체 차임이죠. 연체 차임은 병에게 승계돼요. 승계 안 된다. 연체료는 일로 승계되지 않더라. 세 번째는요, 주택 양도 전에 뭐가요? 보증금에 대해서 가압류 들어왔죠. 을의 보증금 반환 채권 1억에 대해서 누군가 A가 여기다 뭘 걸었다? 가압류 걸었다. 가압류. 그런 상태에서 병에게 집이 팔렸어요. 가압류 되고 나서 집 팔렸죠.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누구죠? 전주인이죠. 전주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뭐하게 된다? 면한다. 면하고 누가요? 양수인이 자동 승계한다. 전원합의체 판례니까 꼭 정리가 돼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준비된 카드죠. 준비된 카드. 5번 보시면요. 4번 먼저죠. 병이 을에게 보증금을 뭐하더라도 반환하더라도. 병이 을에게 보증금을 반환했어요. 그죠? 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죠? 병이 갑의 보증금 반환을 뭐하니까? 승계하니까 얘한테 보증금 빼줬죠. 이 빼준 거를 얘한테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부당이득. 5번이죠. 5번. 갑이 채권 담보 목적으로 이 주택을 누구한테요? 병에게 뭐 했다? 채권 담보로 병에게 양도했다. 여기 함정에서 조금 들어가 있죠. 채권 담보를 병에게 양도했다라는 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양도 담보를 제공했다라는 뜻이에요. 양도 담보 제공한 거야, 이거. 양도 담보. 내 집인데 너한테 뭐 했어? 돈 빌리고 내가 돈 1억을 빌리고 너한테 뭐 했어? 양도 담보 제공했어. 양도 담보. 그러면 병은 소유권을 가져온 거예요. 내가 소유권을 가져온 거냐, 병이. 소유권을 가져온 게 아니라 뭐를요? 양도 담보권을 가져온 거죠. 소유권을 가져온 게 아니라 양도 담보. 돈 빌리고 등기를 넘겼죠. 양도 담보를 얘가 가져온 거죠. 소유권 가져온 게 아니죠. 즉 병은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차지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병은 갑의 보증금을 승계하지 않아요. 병이 보증금을 승계할 때는 지불이요. 소유권을 가져오면, 소유권을 양도받으면 갑의 보증금을 얘가 자동 승계하게 되지만 이렇게 소유권이 아니라 뭐를요? 양도담보를 제공했다. 양도담보 제공하면 소유권이 최종적으로 이전되지 않는 거예요. 갑은 누구죠? 양도담보 제공한 갑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못 면한다. 얘가 여전히 소유자죠. 얘가 소유자지 얘가 소유자가 아니니까요. 야, 내가 양도담보 제공했지. 이건 네 거야? 아니야. 내 거야. 내 건데
담보만 네가 가지고 있어. 담보만. 양도담보권만. 그래서 보증금은 갑이요. 갑이 을에게 주는 거지 병이 주는 게 아니다. 신규 출제된 지문에 해당이 됩니다. 신규 지문. 약 2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하나죠. 어쨌거나 요번을 모르더라도요. 모르더라도 1, 2, 3, 4에서 답을 못 내기 때문에 이걸 유추해내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양도담보를 주임법하고 살짝 연결하는 판례 이 부분을 출제했습니다. 5번 마킹하시면 되시겠고요. 이어서 76번 보셨죠? 77번 만나보실 차례입니다. 77번 가실까요? 77번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박스 문제죠. 각 공유자는 공용 부분을 뭐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용도에 따라 사용한다. 오케이 맞죠? 지분 비율이 아니라 용도에 따라. 두 번째 전유 부분이죠. 전유 부분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은 언제죠? 사용 승인이래요. 인도받은 날이에요. 인도받은 날이죠. 사용 승인일은 공용 부분이죠. 이것도 제가 찍어냈어요. 기출문제 재탕. 그 다음 구조상 공용 부분 득실 변경이죠. 공용 부분은 등기를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등기할 필요 없죠. 기억만 맞습니다. 다음 리을이요. 분양자는 원칙적으로 전유 부분을 뭐한 사람? 양수한 구분 소유자. 말을 조금 비틀어 놨어요. 이번 시험의 특징이. 갑의 건물을 아파트를 A가 뭐 했어요? 최초 분양받았어요. 그리고 B가 중간에 그 다음에 C가 현재 소유자. 그 아파트 하자가 있죠. 그럼 담보 책임 추궁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최초 분양받은 사람이 현재 입주자. 현재 입주자가 담보 책임 추궁하죠. 이 판례는 들어보셨죠? 담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최초 분양받은 자가 아니라 누구? 현재 구분 소유자다. 현재 구분 소유자. 이렇게 내면은 다 맞췄을 텐데 말을 꽈놨죠, 살짝. 전유 부분을 뭐한 사람? 양수한. 전유 부분을 뭐한 사람? 양수한 누구요? 구분 소유자에 대하여 분양자는 담보 책임을 지지 않아요? 져야 돼요? 담보 책임 져야 된다. 양수한 자한테. 양수한 자가 누구요? 최종 현재 소유자죠. 현재 소유자. 그래서 맞는 거 그랬으니까 기억 하나죠. 기억 하나. 여기입니다. 기억 하나만 정답이죠.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억 하나. 박스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헷갈렸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문이 어렵진 않은데 약간의 함정이 조금씩 있어서 공부를 잘 마무리하시면 문제 없으시고요. 마무리가 덜 되신 분은, 경고하지 않게 마무리가 되신 분은 고생을 좀 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78번 가실까요? 78번 가담법이죠. 을은 갑에 대한 1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X 건물에 관하여 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사례 문제 나오면 똑같아요. 맨 왼쪽에 누구요? 소유자. 누구 소유? 을 소유에 대해서 갑에 대한 1억 원의 차용금 담보를 위해서 자신의 건물에 관하여 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을이 자기 소유 건물을 누구한테요? 갑에게 소유권을 소유권 어떻게 했다요? 이전 등기를 넣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양도담보를 제공했다라고 표현을 했죠. 양도담보. 그럼 누가 주인이죠? 을이 소유자죠. 얘가 소유자고요. 아직 소유자고 얘는 소유자가 아니라 뭐를요? 양도담보권이죠. 담보권. 담보권만을 갑이 가지고 있더라. 오케이. 양도담보에 관한 사례 문제. 옳은 것은 1항 갑은 X 건물의 화재로 이 건물이 불나버렸어요. 담보로 잡고 있는데 얘가 담보로 잡고 있는 이 건물이 불나버리면 보험금 나오죠. 보험금에 대해서 갑이 얘가 받을 보험금 받는 거를 얘가 물상대위로 압류해서 빼가요, 못 빼가요? 빼갈 수 있을까 없을까? 얘가 누구냐를 이해하면 돼요. 얘가 누구니까요? 양도담보권이죠. 양도담보권자는 뭐에 준하죠? 저당권에 준해서 취급하기 때문에 양도담보권자도 물상대위가 허용됩니다. 똑같이요. 물상대위를 행사할 수 있다. 왜? 저당권에 준해서 취급하니까요.
두 번째, 갑은 을로부터 X 건물을 뭐하는 사람? 임차하여. X 건물을 임차하여 뭐하는 사람? 사용하고 있는 병에 대해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병. 이 건물을 뭐해서? 임차해서. 누구로부터? 을로부터. 을로부터 건물 임차했어요. 임차했어요. 누가? 병이. 그럼 병은 뭐가 될까요? 임차인의 임차인. 주인한테도 이거 임대 얻었네. 뭐가 있는 거를요? 담보권이요. 담보권, 양도담보권이죠. 양도담보권. 담보권이 설정된 거를요. 담보권 설정된 집을 세를 얻었군. 얘가 저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당권 있는 집 너 세 얻었네. 오케이. 사용하고 있는 뭐한테? 병에 대하여. 갑은 뭐에 기해서? 소유권에 기해. 뭐에 기해서? 소유권에 기해서 뭐 할 수 있다고요? 반환 청구요.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요? 갑이 누구한테? 임차인 병에게. 소유권에 기해 반환 청구할 수 없죠. 왜요? 계약 기간 중이잖아. 이 지문이 좀 더 깔끔하려면 임차하여 뭐 하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병이라고 그랬죠. 병이 쓰고 있죠. 누가? 갑이요. 갑이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적법하게요. 적법하게 임대를 얻었으니까. 이때 계약 기간 중이어야 돼. 계약 기간 중. 계약 기간 중이면 얘가 달라고 할 수 없죠. 단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되면? 끝났다면 얘가 뭐 할 수 있죠? 소유권으로 반환 청구돼요. 매끄럽지 않지만 갑이 임차권 얻어서 쓰고 있죠. 쓰고 있는 사람한테는 뭐예요? 달라고 할 수 없죠. 단 언제는데요?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이 표현이 좀 생각이 좀 많이 되어 있어서. 세 번째요. 갑은 담보권 실행으로서. 갑이 누구죠? 담보권자죠. 나 담보권자야. 내가 담보권자. 얘가 소유자고 나는 담보 잡은 사람이야. 이 집에 담보를 가진 사람이야. 담보권을 뭐 하기 위해서? 실행하기 위해서 을로부터 임차하여 X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병에 대해서 누가? 담보권자가 뭐 하라고요? 나가라고. 얘 보고 나가라고. 실행할 수 있나요? 실행할 수?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다. 나가달라고. 담보권을 뭐 하기 위해서? 실행하기 위해서. 왜냐면 야, 너 임차인, 너 세 들어올 때 내가 먼저 앞에 있었잖아. 내가 담보권 있었잖아. 앞에 먼저 있었죠. 담보권 있는 거를 세를 얻었잖아. 그래서 이 담보권을 뭐 하기 위해서? 실행하기 위해서 얘를 내보낼 수 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5번 보실까요? 갑이 X건물을 선의의 정에게 이전 등기해줬다. 갑이 누구한테요? 선의의 정에게. 얘가 양도담보 받은 거를 누구한테요? 정에게 매매로 팔았어요. 양도담보 잡힌 거를 정에게 매매로 팔았다. 이렇게 해요. 그죠? 이때 정은 제3자죠. 이 제3자는 선악불분이에요. 선의일 때요. 선의일 때는 유효하게 차지하죠. 선의의 정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을은 정에게 이전 등기 말소하나요? 못하나요? 주인이요. 주인이 이거를 말소할 수 없더라. 가담법 11조에 제3자가 선이면 유효하게 소유권을 차지하기 때문에 갑이요. 을이 소유자가 이 정의 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제3자가 선이면 소유권을 차지하니까. 정답은 3번에 있습니다. 3번이 조금 깔끔하진 않은데요. 좀 깔끔하지 않아요. 2번도 좀 깔끔하지 않은데 어쨌든 정답을 3번으로 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다. 78번 가담법 문제 사례가 되겠고요. 이어서 79번 사례. 79번 보실까요? 을은 갑소유 X 상가 건물을 갑으로부터 뭐하고요? 임차하고 인도 및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을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누구한테요? 효력이 있는 경우요.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설문 들어와 있어요. 자, 설문 잘 볼까요? 누가 주인이죠? 갑소유 상가를. 을이 임차하여 인도 및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됐죠? 을이 임차인.
설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을의 임대차가 누구한테요? 제3자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르면 그랬죠. 제3자란 누구? 세주인. 여기 세주인 제3자죠.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경우, 대항력을 갖춘 경우를 고르라는 뜻이죠. 대항력을. 1번 을이 뭐 했어요? 폐업했죠. 그럼 대항력이 없죠. 대항력 없어요. 디귿 볼까요? 니은은 좀 이따 보게요. 디귿. 병이 을로부터 X 건물을 적법하게 뭐하고요? 전차했어요. 을로부터 전대했어. 전대 이렇게. 누가요? 병이. 전차하여 직접 점유를 하면서. 누가요? 전차인. 전차인이 직접 영업을 하면서, 직접 점유하면서 누구 명의로? 병 명의로. 자기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했죠. 그러면 얘가 사업자 등록을 해내면 누구요? 을의 대항력이 유지가 된다. 을의 대항력이 유지된다. 누가? 전차인이 뭐하면? 사업자 등록을 하면. 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해내면 누구예요? 임차인의 대항력이 유지가 된다. 따라서 얘가 주인이 집을 팔아도요. 상가를 팔아도 얘는 대항력을 누구한테요? 제3자인 세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거죠. 세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문제 없어요. 대항력 있어요. 관건은 니은입니다. 을이 폐업 신고를 했어요. 을이 뭐를 했어요? 폐업 신고를. 그럼 대항력 없죠. 폐업 신고를 한 후에 다시 어떻게 해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다시 했어요. 폐업을 했다가 뭐 한 거죠? 다시 등록한 거죠. 다시 등록을.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정확하게 말하면 출제 미스예요. 출제 의도는 알겠어요. 출제 의도는 이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례는 정확하게 말하면 을이 어떻게 했다 이거죠? 3월 1일에 여기다 뭐를 갖췄다? 사업자 등록을 했다. 잘 볼까요? 사업자 등록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A라는 은행이 여기에 6월 1일 날 저당권 설정 등기가 돼 있어요. 저당권이. 그럼 저당권보다 사업자 등록이 빠르다는 거죠. 일단 빨라요. 문제가 된 소재는 이 부분이에요. 얘가 어떻게 했다? 폐업을 했다. 폐업을 했다는 거죠. 7월 달에 어떻게 했다 이걸? 폐업을 했어. 폐업 신고를. 그럼 얘 대항력이 어떻게 돼요?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저당권자가 이 은행이 경매를 하면 이 임차인은 세주인한테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이 판례는 이거예요. 즉, 이 판례가 요구했던 핵심 요지는 임차인이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해놓은 다음에 뒤에 누가 있었다는 거죠? 저당권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저당권이 얘보다 뒤에 있었다는 거죠. 뒤에. 그런 상황에서 임차인이 어떻게 했다? 이 사업자 등록을 갖췄던 임차인이 폐업을 했다. 폐업을 했다가 그 후에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임차인이, 이 은행이 저당을 잡은 게 6월 1일이죠. 10월 달에요. 10월 달에 어떻게 했다면 다시 같은 상으로 여기다 뭐를 했다? 사업자 등록을 다시 했다. 다시. 이때 우리 판례는 이때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의 대항력이요. 임차인의 대항력은 폐업을 할 때 없어진 거예요. 7월 달에 없어진 거죠. 없어졌지만 다시 어떻게 했을 때? 다시 10월 1일 날 다시 사업자 등록을 다시 했죠.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하면 바로 언제부터? 이 순간부터 대항력이 다시 생긴다는 거죠. 다시. 폐업을 하면 사라져요. 폐업을 하면 7월 달에 사라지는데 어떻게 하면 다시 사업자 등록을 했죠. 언제? 10월 1일 날. 이때부터 대항력은 새로 생긴다. 새로운 대항력이 생긴다. 새로이 뭐가 생기더라? 대항력이 생긴다.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때부터 10월 1일 사업자 등록 새로 한 날 이때부터. 대항력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 시기가 3월 1일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 폐업했죠. 폐업할 때 사라지고 이때부터 새로 생긴다. 10월 1일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생기는 건 이때부터다. 근데 지금 설문의 취지하고 충돌이 돼요. 설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을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느냐 이거죠.
문제 구성이 잘못됐다는 거죠.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논하려면 소유권이요. 이 소유권이 일로 넘어간 시점, 소유권이 넘어간 시점을 특정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죠? 소유권이 언제 넘어갔냐에 따라 다르죠. 언제 넘어갔냐. 얘가 사업자 등록을 새로 한 날이 언제죠? 10월 1일이죠. 10월 1일 이거보다 뒤늦게요. 11월 달에. 11월 달에 소유권이 일로 넘어갔다. 11월 달에 소유권이 이전됐다. 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럼 얘가 재등록한 게 언제예요? 재등록 10월 1일 날 했죠. 11월 달에 주인이 바뀌었어. 상가 주인 바뀌었죠. 얘는 대항력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대항력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10월 1일부터. 왜? 다시 뭐 했으니까? 다시 사업자 등록을 했죠. 새로운 대항력이 이때부터 생기기 때문에 11월 1일 날 상가가 양도되었다. 주인이 양도되었다 이거죠. 그러면 이 임차인은 최초의 대항력은 박살났어요. 박살. 언제요? 폐업했을 때. 폐업했을 때 박살났지만 언제요? 새로이 등록한 이때부터. 이때 10월 1일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주어지더라 이거. 이게 판례의 취지다. 따라서 소유권이 양도된 시점이 언제냐? 이게 11월이라면 얘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가 돼요. 그럼 얘도 대항력 있는 게 돼요. 반대로. 이 대항력 있는 걸로 정리가 될 수 있죠. 한편 반대로 소유권이 양도된 게 이때가 아니라 언제라면 9월 달이라면 9월 1일 날 양도가 되었다. 9월 1일 날 소유권이 양도되었다라고 가정하면 얘는 소유권이 양도되고 나서 양도된 뒤에 사업자 등록이 된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 이거죠. 따라서 본 논지는 명확한 출제 미스예요.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정확한 출제 미스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이의 제기합니다. 그래서 79번은 니은하고 디귿 두 개가 다 정답입니다. 니은, 디귿 두 개 다. 정답 디귿도 되고요. 디귿도 되고 4번도 2번, 4번 둘 다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이 부분이 특정되지 않아도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경우 할 때 제3자가 소유권을 가정한 시점, 그 시점이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은 이상 이 문제는 출제의 정확한 논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수 정답이에요. 복수 정답이 2번하고 4번에 양쪽에 다 걸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각 사이트에 어느 사이트는 2번으로 답한 게 있고 어느 사이트는 4번으로 답한 게 있어요. 정확한 출제 미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문제 정확하게 이의 제기 들어갈 거예요. 이어서 80번. 명의신탁에 관한 문제죠. 예,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을 출제하지 않고 부부간의 명의신탁을 했어요. 그것도 조금 함정 넣었어요. 왜냐하면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이 부분을 넣었어요. 누구한테요? 배우자한테. 갑이 배우자끼리 뭐를 했다 이거죠? 명의신탁을 했다. 명의신탁을. 남편이 처명의로 아파트를 돌려놨다. 그죠? 그런데 함정이요. 이게 법령상 제한 회피를 위한 거예요. 이럴 때는 이거 유효, 무효? 무효죠. 여기가 함정, 첫 번째 함정. 물과 명의신탁 약정을 해서 약정은 유효, 무효? 무효. 자신의 액실 건물을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맞춰 놓았습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그죠? 틀린 것은 1번 볼까요? 갑은 뭐에 기해서 소유권에 기해 을을 상대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나요? 이거 누가 진정한 소유자일까요? 명의자, 수탁자 거예요? 신탁자 거예요? 신탁자죠. 신탁자가 누구? 진정한 소유자. 진정한 소유자니까 이 등기 뭐 할 수 있나요?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말소 청구 되죠? 소유권에 기해서. 두 번째, 갑은 을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명의신탁 뭐를요? 해지를 원인으로 등기 말소 청구 되나요? 안 되나요? 말소 청구할 수 없어요. 왜요? 이게 무효니까. 무효니까 말소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이게 만약에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다면 이건 해지로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맞는 거죠. 그죠?
해지로 청구할 수 있다죠. 해지를 청구할 수 있다.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다면 명의신탁이 유효니까 해지가 되죠. 근데 지금은 무효기 때문에 해지를 원인으로 등기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세 번째, 의리 소유권 이전 등기 후 X 건물을 뭐하면? 점유하면. 누가 점유하면? 수탁자가 이 건물을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으면 의뢰 점유는 자주점유, 타주점이죠. 그죠? 의뢰 점유는 타주점유. 얘한테 돌려줘야 되니까. 네 번째, 의리 병에게 X 건물을 뭐하고요?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어요. 그죠? 의리 누구한테요? 병에게. 증여로 소유권 이전을 해주면 병은 뭐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유권 차지해 부차지해. 차지할 수 있다. 제3자죠. 제3자가 소유권 차지한다. 선이여도요 악이여도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 맞죠? 5번이요. 5번이 신규지문이자 대법원 판례입니다. 을이 병에게 건물을 뭐하고요? 적법하게 양도했다. 을이 양도했다. 그럼 을은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하면 이 건물 소유권은, 이 부동산 소유자는 누가 돼요? 병이 되죠. 병이 완벽한 소유자가 된 거죠. 그럼 갑은 어떻게 된 거야? 소유권을 가진 거예요? 상실한 거예요? 신탁자 갑은 을이 병에게 뭐 한날? 처분하는 순간. 처분해버리면 갑은 어떻게 돼요? 소유권을 상실했다. 나 소유권 있어 없어? 상실됐어. 언제? 이 자식이 얘한테 뭐 한 날? 처분한 날. 처분하는 순간 얘가 소유권을 차지한 거 아니야. 그러면 소유자는 병이죠. 병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얘는 소유권을 뭐 하게 되고요? 상실하게 되고요. 너 소유권이 있어? 없어. 왜? 을이 이 자식이 팔아먹었잖아. 병에게. 그랬다가 어떻게 됐다는 거죠? 도로 왔다는 거죠. 얘한테. 처분했다가 얘한테 도로 왔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처분했는데 도로 왔죠. 그때 누가요? 갑이. 내가 소유자니까 이걸 돌려달라고 할 명분이 있느냐? 판례는 인정하지 않더라. 소유권을 뭐 했기 때문에? 상실했기 때문에 을에게 뭐라고요? 소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요.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하느냐? 못하더라 이거죠. 왜 못하느냐? 근거가 소유권을 뭐 했기 때문에? 상실했기 때문에 반환 청구할 수가 없더라 이거죠. 이게 전원합의체 판례로 예전에 출제가 됐던 거예요. 간평사에. 어쨌든 신규 지문인데 정답은 5번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75번부터 민사특별법인데 6개 중에 5개가 사례문제예요. 보시면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례문제 수가 15개로 많습니다. 지난해보다 많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제가 예상을 했었고요. 이 부분에 중점을 두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난이도를 확 올리는 게 아니라 사례문제로 정답 찾는 걸 어렵게 한다라는 게 저의 예측이었고요. 거의 들어맞은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수험생들이 느끼기에는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은 정답이 막 보이네 이럴 수 있고요. 공부가 좀 어설픈 분들은 정답 찾는 게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모든 분들이 이번 시험에서 좋은 결과로 원하는 기대치에 도달하기를 응원하면서요. 30일에 민법 기출문제 해설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마지막에요. 제가 이의제기로 2개를 제가 꼽았던 거 있죠. 그 부분은 제가 시험 끝나자마자 산업인력공단에 이의제기를 할 거고요. 그 결과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